안녕하세요, 여러분. 잠과 몸의 철학자가 들려주는 철학 이야기. 오늘은 콩트가 들려주는 실증주의 이야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사회학이라는 학문의 이름은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사회학이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인 이 사회에 대해 연구하는 그런 사회과학인데요. 이 사회학이라는 이름을 처음 만든 사람이 바로 콩트입니다. 콩트는 실증주의자로서 사회적인 문제, 역사적인 문제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설명하려고 했답니다. 그런 과정에서 바로 이 사회학을 창시하게 된 건데요. 그가 들려주는 실증주의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도록 해요. 콩트는 프랑스의 철학자로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회학을 창시한 인물입니다. 그는 프랑스의 몽펠리에에서 태어났는데요. 콩트는 1814년 파리의 이공과 대학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을 했지만 학교를 다니던 도중에 교수 배척 운동을 주동했다는 이유로 학교로부터 처벌을 받고 학교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나온 뒤에도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정치, 도덕 등의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공부를 했다고 해요. 그러던 중 콩트는 프랑스의 사상가였던 생시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생시몽은 잡지를 발간하고 있었는데 콩트는 바로 이 잡지의 편집 일을 도우면서 생시몽으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았고요. 동시에 사상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콩트는 스승이 생시몽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 결국 생시몽과의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그와 헤어져 독립적인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집에서 몇 안 되는 사람들을 상대로 철학 강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소수의 사람을 두고 게다가 학교나 강당이 아닌 집에서 이루어지는 강의였다고 하니까 그 강의는 굉장히 조촐했겠죠. 하지만 그런 조촐한 강의였지만 이때의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콩트는 전체 6권으로 된 실증 철학 강의라는 책을 펴내었고요. 이 책은 결국 콩트의 주된 저서가 되었죠. 그러던 콩트는 인생 만년에, 이 만년이라는 말은 이제 나이가 막 들어가는 시기를 뜻해요. 인생 만년에 이 클로틸드 드보 부인이라는 어떠한 여자에게 사랑을 느낍니다. 그리고 굉장히 열렬하게 사랑을 했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부인은 오래지 않아 병으로 죽게 됩니다. 결국 충격과 시리에 빠진 그는 실직까지 하게 되어 더욱 고단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주변의 친구들이 많은 도움을 주었답니다. 그러니까 주변 친구들의 도움으로 겨우겨우 이제 살아갔었다고 해요. 하지만 콩트는 굉장히 독특하고 까다로운 성품이었다고 하죠. 그런 탓에 주변 사람들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되었고요. 결국 그의 사상은 추상적이고 신비적인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인간성을 숭배하는 이 인류교라는 종교를 자기가 스스로 만들고요. 거기에 사제가 되어서 이 종교에 빠져버리고 말았죠. 이렇게 말년에 가서는 초기에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모습은 많이 변했지만 애초 그가 주장했던 이 사회학 사상, 이 실증주의는 이후에 철학과 역사, 문학 등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답니다. 그런데 지금 콩트에 대해 알아보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무엇인지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바로 이 실증주의라는 말인데요. 그건 바로 콩트가 실증주의자였기 때문이죠. 이렇게 그는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실증주의 철학자였습니다. 그렇다면 계몽주의란 무엇이고 또 이 실증주의란 무엇일까요? 콩트의 사상을 이해하려면 우선 이것들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죠? 먼저 계몽이란 무지몽매한 상태에서 벗어나 진리를 깨우치는 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계몽주의는 무엇일까요? 계몽주의는 바로 신이 아닌 인간의 이성에 의해 의식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신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라고 무작정 생각하는 그런 무지몽매한 상태에서 벗어나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깨우쳐야 한다는 것이 바로 계몽주의죠. 그래서 계몽주의에서는 실제적인 도덕과 경험 그리고 과학을 중시했답니다. 그리고 권위주의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한 권리 그리고 교육을 지향했었죠. 또한 계몽주의는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의 이성을 일깨우려고 했답니다. 즉 이성, 지혜, 논리, 철학을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그리고 이러한 계몽주의의 핵심을 이룬 철학 경향이 바로 실증주의입니다. 실증주의는 형이상학적으로 세계를 인식하는 것을 반대하고 사실 그 자체에 대한 과학적인 탐구를 강조하는 철학 경향을 뜻해요. 이때 형이상학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현실 세계를 초월하여 그 뒤에 숨은 본질이나 존재의 근본 원리를 탐구하는 경향을 뜻합니다. 실증주의는 바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이런 형이상학적인 것에 대해 반대하면서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사실에 대해서만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탐구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죠. 다시 말해서 관찰, 실험과 같은 이런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사실을 밝히고 이론을 세워서 진리를 입증할 수 있다는 철학입니다. 이런 계몽주의와 실증주의가 발전할 수 있었던 데에는 바로 과학자들의 공헌이 컸습니다. 실험, 관찰 등의 연구 방법을 통해서 진리를 찾아내고 그것이 실제 사실이라는 점을 입증한 그런 과학의 발전에 영향을 받아서 철학에서도 그런 과학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문제, 현실 세계의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실제로 이 당시 자연과학의 한 획을 그었던 데카르트, 흉, 뉴턴과 같은 과학자들은 스스로 철학 분야에 깊이 빠져 연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데카르트와 흉은 철학자로서 더 많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특히 데카르트는 근대 철학의 아버지로 불리기도 한답니다. 그럼 이때 실증주의라는 말을 제일 처음 사용한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앞에서 콩트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던 이 생시몽이 실증주의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증주의가 철학의 한 경향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바로 콩트에 의해서입니다. 그가 바로 실증주의의 핵심 내용들을 제시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장 고유한 의미에서 대개 실증주의는 바로 콩트의 사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제 왜 우리 책의 이름이 콩트가 들려주는 실증주의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콩트가 제시한 실증주의의 핵심 개념이란 이 실제로 증명한다는 실증이라는 말 그대로 자연과학에서 사용되는 실증적인 연구 방법을 인간 사회 현상에 대한 탐구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인류의 발전 과정을 설명하고 앞으로 진행될 과정을 예견할 수 있는 과학, 즉 사회에 관한 과학을 만들고자 했죠. 그렇게 해서 나온 용어가 바로 사회학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콩트란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그가 주창한 계몽주의와 실증주의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어요. 이런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콩트의 실증주의, 그의 사회학 이론에 대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 이어서 계몽주의와 실증주의가 등장하게 된 역사적인 배경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